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은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많이 춥습니다. 네, 생각보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스라엘 휴전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자, 갑자기 국내에서는 우선 방산주가 확 눌리는 모습을 보였고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다우 지수의 사상 최고가 돌파에 대한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을 보자면은 지금 이제 경제 지표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로는 우리 PCE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PCE 물가 지수와 또 금리 관련된 연결고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FOMC에서는 사실 매파적인 의견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달 PCE 이 상승률 시장 전망치가 이제 상회할 경우에는 또 금리에 대한 동결의 예상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PC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이제 파월 의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경제 중에서 미국이 단연 최고의 수준에 와 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될 사실 명분, 신호가 어느 정도 주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12월 18일이죠. 이제 금리 이 발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동결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 27일 날 이제 미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8월 달에 3%대 3% 발표를 했고 5월에 1.3. 근데 이번에는 한 2.8 정도로 그래도 GDP 성장률이 8월 달보다는 조금 이제 부진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2%대 후반대면은 굉장히 양호한 GDP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PC 쪽에서는 근원 PC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PC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인데 GDP에서도 개인 소비 지출은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한 2.7 정도 2.7%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2.8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폭의 상승세 이 정도를 보인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FOMC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일부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최종 목표치는 2%대인데 아직까지는 소폭의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소폭 우려스러운 점은 있다. 저는 그렇게 시장에서는 예측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의견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물가 지표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내용들이 모두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발표가 됩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 발표 그리고 11월 FOMC 의사록이 내일 또 공개가 되죠. 네. 여기에도 좀 12월 향방에 대한 어떤 단서를 좀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일단 연준의 정책 쪽에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들이 핵심으로 우리가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경제 상태의 건강한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지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높다라고 하면 연준은 올해 한 차례 나왔죠. FOMC에서 금리에 대한 발표가 12월 아까 말씀드렸던 18일 날 있을 텐데 네. 그런 흐름들로서 동결 가능성들이 높다. 그러면 지수에서의 영향력은 사실 인하에 대한 흐름도 어찌 보면은 건강한 지표에 대해서 약세 흐름들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인하보다는 동결 쪽에 성장률의 무게를 좀 더 둔다고 하면은 오히려 동결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지수에 대한 상승 여력은 좀 더 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더 역발상의 투자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앞서 저희가 오늘 주제에서 잠시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방산주는 사실 이 이스라엘 휴전 말고도 다른 이슈도 있고 머스크가 또 한마디 보탠 게 있더라고요. 네,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보면은 저도 이제
트위터 X죠. 네. 오늘 가입을 해서 머스크의 네. 일거수일투족을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신규로 가입을 했는데 참 말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네. 지금 발언 이슈를 보면은 F-35라고 해서 스텔스기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인데 이게 가격이 지금 보면은 20년도 기준으로 1,000억 원이에요. 한 대당. 근데 우리가 드론 쪽으로 본다면은 이제 공격형 드론, 군사적 드론으로 본다면 한 뭐 100만 원대에서 많게는 500만 원대에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머스크의 발언에서 핵심은 뭐냐면 비싸고 복잡하고 그 모든 것을 조금씩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뛰어나게 하질 못한다. 이 발언은 뭐냐면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F-35의 성경적인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마지막 이제 조언을 남겼는데 지금 F-35를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최대 방위 산업체 로켓 마틴이 개발을 했는데 미국의 국방부를 비롯해서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한테 한국이나 영국, 뭐 일본, 노르웨이 이렇게 각국의 전투기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국방 지원을 해줬다는 그 가장 핵심적인 이 전투기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는 그동안에 로키트 마틴 전투기가 점점 9세대 유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있었는지는 몰라도 로켓 마틴이 고점에서 보면은 약 20%의 조정폭을 받았었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드론 관련주를 우리가 찾다 보면은 에어로 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연수익률로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한 56%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어로 바이러먼트는 드론 관련주가 한 몇 개는 안 됩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하고 이항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캐파도 작고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에어로바이러먼트는 이제 흑자의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멀티플이 한 100배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그렇게 고평가는 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무인의 이제 이 미국의 무인 항공기 전문 개발 업체로서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드론의 상당수를 공급했다는 이력을 갖고 있고요. 이 당사가 제조하는 이 군사적 감지 부분에서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은 부사장님이요 국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박영태 미국 방산업체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방안을 해가지고 관련된 이제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성과를 많이 올렸다고 이렇게 좀 자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에 에어로바이러먼트가 또 어느 정도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외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 5조 원 규모의 블루헤일로라는 분집 드론을 또 인수를 하면서 덩치를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국내 증시에도 사실 방산주, 드론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과 같은 경우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이 무인 드론 솔루션 영상업체 플랫폼인데 이 네온테크 같은 경우도 정찰 무인 드론기인데 이게 이제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드론의 완제기 제조 국제과제에 또 선정이 된 업체인데요. 가장 핵심으로 네온테크를 저는 이제 좀 좋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도 방산주와 또 드론주 간에 어느 정도의 온도 격차가 좀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일 관심주로서도 한번 계속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보면은 미국의 이 중국 업체 DJI라고 하는 민간 사업 드론 업체 중에 약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드론 업체인데 이 미국에서도 수출 제재를 가하면서 사실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감도 또 추가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국내 업체 그리고 미국 업체들도 드론 업체들 중심으로서 핵심적인 또 테마주 형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머스크의 발언을 저희가 좀 후킹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유인 전투기에서 무인기, 드론으로 점점 방산의 주인공이 바뀌어가는 흐름을 좀 점검을 했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에어로바이러먼트 티커는 AVAV입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 3%대 강세로 출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주신 제이시언 시스템과 네온테크 오늘 국내장에서 급등을 했죠. 내일장 흐름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한편 이 방산주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이 국방부 비용 삭감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죠. 네, 일단 비용 삭감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이제 작용을 하면서 사실상은 국내 증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크게 과대가 됐는데 사실 이러한 우려감 플러스
이 종전에 대한 또 우려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하면 사실 좋아해야 되는데 방산주를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관련주들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려감은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국방비와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은 이 수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 중동이라든가 유럽항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 하락은 센티멘트적인 역할이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투자 시그널 같은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고점에서는 좀 괴로울 수는 있지만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기회 차원으로 그리고 사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이제 내년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약 20배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고평가 구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3년치 수주 잔고를 계속해서 잘 쌓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보다는 센티멘털적인 요소로 본다면은 충분히 저는 이번 주를 좀 넘기면은 접근 가능한 수준 아니겠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토의 방산비 증액에 대한 또 국내에 어느 정도의 수혜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MSCI 편입 이후에 사실 그 전에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쵸. 주가가 낙폭이 워낙에 컸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서 종전이 되더라도 국방비에 대한 이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증액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방산주 쪽에서는 너무 우려감 갖는 것보다는 이 하락을 일부는 좀 기회로 갖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좀 국내 시장에서 압박이 나왔던 방산주에 대한 전망까지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버 세계로 좀 가볼게요.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어쨌든 독보적인 지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 성적표 어디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일단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앞서서도 이제 팔란티어가 일부 이제 종목이 조금 이제 우리가 겹친다라고 해야 될까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국방 데이터 쪽의 보안 이 솔루션 업체인데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일단 해킹과 관련된 보안 전반적으로 IT 기업 비중이 고객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쵸. 그 중에서도 한 22% 정도는 IT 기업에 좀 편중이 돼 있고요. 최근 들어서 노이즈는 일부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업데이트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블루 스크린이 걸려서 사실 이제 마비가 되는 사태가 윈도우가 마비가 되는 사태가 보여졌는데 일단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 팔콘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3만 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번 사태 쪽에서 오히려 고객사의 지위가 박탈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봤는데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고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관련된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계속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가 아니고 지난번이죠. 실적 발표에서도 연간 가이던스를 일부 일단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2분기 매출 보니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2% 증가한 서프라이즈 실적 기록을 했고요. 주당 EPS 같은 경우도 74센트에서 1달러로 약 한 30% 정도 이제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좋은 종목이는 맞습니다만 이번에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투자의 방향성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10월 같은 경우에 델타항공하고 노이즈가 한번 또 있었습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시스템 때문에 항공편 결함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해서 소송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번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또 로스가 크게 나지 않으면은 이렇게 좀 AI와 관련된 투자 섹터에서도 좀 방향성, 이 확장성을 더 높인다면은 말씀드렸던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하반기에 노이즈가 좀 있었지만 펀더멘털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실적 성적표 어떻게 받아내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AI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죠? 네, 실적 발표가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델 테크놀로지하고 HP가 이제 실적 발표 있는데 상대적으로 HP 같은 경우는 사실 피스 수요가 좀 예상보다 좀 감소가 되면서 오히려 델 테크놀로지 실적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데 델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PC 산업에서 선구자 역할을 좀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PC보다는 서버 쪽으로 방향성을 조금 돌리면서 델의 실적이 이번 올해 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또 거뒀다는 점이고요.
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엔비디아 칩을 일단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수익성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델의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내년에 AI와 관련된 서버 이 산업의 투자 사이클을 일정 부분 방향성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막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델을 보니까 AI 패키지 위드 엔비디아라고 AI 솔루션을 엔비디아하고 같이 이제 출시를 했는데 델 파워 엣지라는 서버 공급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탑재한 첫 번째 서버라는 점에서 일단 델 같은 경우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 엣지 서버의 공급 소식이 첫 번째로 블랙웰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이 블랙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버 발열 문제가 좀 있어서 사실 이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공급사마다 뭐 순행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블랙웰에 대한 발열 문제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계속해서 탑재를 하겠다는 소식이 네. 전해 들리면서 그만큼 블랙웰의 이 어느 정도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일단 공급사들이 만족을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 델 실적 발표에서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판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델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오늘 장 마감 이후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6시 반이 됩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 전망과 변수 점검해 볼게요. 우선 저희가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어봐야 하고 그 전에 어떤 내용부터 확인을 해 볼까요? 예, 일단은 뭐 머스크와 발언에 대해서 제가 네. 아까도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간략하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짧게 말씀드리면 스페이스 X를 직접 투자하기가 좀 곤란하신 분들한테 요즘에 로켓랩이라는 종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 들어서 성장 랠리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26년도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뉴질랜드에 있는 이제 발사장 위성 5기를 소형 로켓으로 이제 발사를 해서 성공한 기업인데 이번에 보면 로켓랩 같은 경우는 이 일렉트론이라는 이름의 로켓이 최근에 이제 발사 성공률을 보니까 한 93% 수준. 스페이스 X가 이제 99% 수준이니까 거기에 육박하는 성공률을 기록한 몇 안 되는 이 로켓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올해 매출 같은 경우도 77%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가 기업 가치가 2천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상승하면서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위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섹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비상장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로켓랩이 오히려 더 수급이 계속해서 붙게 되는 상황을 마련했는데 사실상 주가가 바닥에서 보면은 성장폭이 주가 상승 랠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눌림목이 진행이 돼야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상승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팔로잉은 계속 하되 어느 정도의 이 시점이 되면은 제가 다시 여기 방송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이벤트 관련돼서 발사 이벤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니까 저는 뭐 관심주로서만 일단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침 로켓랩이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2% 넘게 내리고 있는데 기회를 내어주는 걸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엔비디아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어제 시장에서 좀 많이 내렸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발표를 잘했습니다. 뭐 8분기 연속해서 컨센을 좀 상회를 했고 또 이번에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어느 정도 잘 나왔는데 375억 달러. 근데 가이던스 수준으로 나온다면 사실 두 자릿수의 성장률에서 한 자릿수의 성장률로 어느 정도의 이 고밸류에 대한 흐름도 사실은 주가가 좀 하락폭으로 진행하는데 일부 일조를 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매출에 대한 과도한 점 그리고 최근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죠. 이제 고객사 여겼던 상장 폐지 일부 면하더라도 재무에 대한 상황 악화됐다는 점이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하락폭을 좀 야기시키지 않았나. 그리고 중국을 겨냥해서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마련했는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약 매출의 10% 정도 과거에는 한 20% 이상이 됐지만 지금은 한 10% 정도로 낮춰지긴 했지만은 중국항 매출 비중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공지능에 대한 반도체 수출 조치가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미국 상공회의에서
뭐 중국 반도체 기업 200곳에 대해서 매출 이제 수출 제한 목록에 포함이 됐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은 이번에 이 흐름을 주가 하락을 계기로 해서는 사실상은 어느 정도 저점을 일단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주가가 고점에서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 랠리가 좀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또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이번 주에 있는다면은 또 매수 기회를 한번 찾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